영업사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왠지 좀 외향적이고 말도 엄청 잘하고 뭐랄까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만 할 것 같잖아요.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들은요, 그런 고정관념의 정면으로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이 디지털 시대의 영업은 성격이나 말솜씨 같은 개인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게임의 규칙으로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네, 바로 그 다른 게임의 규칙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자료는 스타트업 세일즈 연구소의 강의 자료들이랑 유장준 소장의 책 영업은 결과로 말한다. 그리고 관련 영상들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예측 가능한 성공을 만드는 현대 영업의 핵심이 뭔지 오늘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깨부숴야 할 고정관념, 영업은 타고나는 것이라는 오해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면 성공하는 영업은 성격이랑 큰 관련이 없다고 단언하던데 전 이게 정말 의외였어요. 네, 심지어 저자 본인도 스스로를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핵심은 개인의 기질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프로세스와 루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자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개념이 바로 영업은 시스템이다라는 말이에요. 아, 시스템이다. 네, 그 시스템의 구체적인 예시로 GAPR이라는 프로세스를 제시하는데요. GAPR이요. 그 알파벳 네 글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일종의 영업활동 나침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G는 goal,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거고요. 아, 목표. 네, A는 액션 플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짜는 거죠. 행동 계획. 그리고 G는 파이프라인. 잠재 고객과의 관계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관리하는 거고요. 마지막 R은 리포트. 내 활동과 결과를 기록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또 기록하고 돌아본다. 와, 듣고 보니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이거 뭐 거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같아요. 개인의 감이나 기분에 의존할 틈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글로벌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로 바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의 유무를 꼽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시스템이 없으면 성과가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막 널뛰기를 하는 거죠. 아, 반대로 말하면 이런 시스템만 잘 갖춰두면 성격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상관없이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영업은 루틴이다라는 말도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건 방금 말씀하신 그 GAPR 시스템을 매일 꾸준히 돌리는 힘, 그걸 말하는 거겠네요. 정확해요. 세일즈 에센셜스 과정에서도 강조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전화 10통 걸기, 이메일 20개 보내기처럼요. 이렇게 숫자로 딱 정해진 액션 플랜을 그냥 습관처럼 해내는 거예요. 저자 해설 영상에서 나온 김연아 선수 일화가 딱 맞아요. 어떻게 매일 그렇게 훈련해요? 라는 질문에 그냥 하는 거죠 라고 답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냥 하는 것. 결국 그 루틴이 일종의 감정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고객에게 거절당해서 기분이 상해도 그래도 나는 오늘 이메일 20통은 보내야 해 라는 루틴이 있으면 거기에 딱 기대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건 사실 영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 같아요. 맞아요.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재능은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게 시스템과 루틴을 갖추는 게 내적인 준비라면 이제는 진짜 외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고객을 만나는 단계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예전처럼 명함 들고 무작정 뛰어다니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네, 이제는 아웃바운드 세일즈와 인바운드 마케팅의 균형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아웃바운드는 콜드콜이나 콜드 이메일처럼 우리가 먼저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방식이고요. 인바운드는 블로그나 웨비너처럼 유용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고객이 우리를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방식이죠. 세계적인 B2B 기업 아틀라시안의 플라이휠 전략이 대표적인 인바운드 예시로 나오던데요. 잠깐만요. 플라이휠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와서요. 좋은 질문이에요. 플라이휠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고객을 유치해서 계약하면 그걸로 끝, 이런 깔때기, 퍼널 모델을 생각했다면요. 플라이휠은 만족한 고객이 입소문을 내서 또 다른 고객을 데려오고 그 과정이 마치 무거운 바퀴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계속 돌아가듯이 스스로 힘을 얻게 만드는 거죠.
아틀라시아는 영업사원 없이도 고객이 직접 써보고 만족해서 주변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엄청나게 성장했거든요. 와, 그 코로나 시기에 식당 비유가 여기서 확 와닿네요. 오프라인 매장만 있던 식당은 팬데믹 때 문을 닫았지만 미리 배달앱이라는 온라인 채널을 뚫어놓은 식당은 오히려 더 잘 됐다는 그 이야기요. 결국 하나의 채널에만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거군요. 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료에 나온 사례 중에 해외 오프라인 박람회만 공략하던 아기옷 회사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정말 큰 위기를 겪었어요. 잘 나갈 때일수록 국내와 해외, 온라인과 오프라인처럼 여러 채널을 미리 파두는 게 위기 관리의 핵심이라는 교훈을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많은 분들이 그 첫 전화, 콜드콜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크잖아요. 사실 저만 해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해서 뭔가를 제안해야 한다고 상상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거든요. 그렇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 3가지가 제시돼요. 첫째, 목표를 아주 작게 잡는 거예요. 전화 한 통으로 계약을 따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딱 15분짜리 화상 미팅 약속 잡기, 이것만 목표로 삼는 거죠. 대화는 1분 안에 짧고 간결하게 끝내는 거고요. 아, 목표가 결혼이 아니라 그냥 커피 한잔 할래요 정도가 되는 거네요. 와, 부담이 확 줄어드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2번째 방법은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이걸 팔아야지 하고 경직되면 스트레스가 커지는데 그 대신 이 고객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 제품이 이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고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태도를 갖는 거죠. 이런 호기심은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진정성으로 전달이 돼요. 판매자가 아니라 탐정이 되는 거군요. 그것도 좋은데요? 마지막 3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성공률, 그러니까 통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보통 100번 연락하면 1건의 계약이 성사되는 1%의 법칙을 기억하는 거죠. 1%요? 그럼 100번 중에 99번은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거네요? 와, 이걸 알고 시작하면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10통 전화에서 미팅이 1건 잡혔다. 그건 완전 대성공인 겁니다. 이런 통계적 사실을 알고 있으면 거절 하나하나에 감정적으로 무너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고객과 연결이 되었다면 다음은 어떻게 제안하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특히 가격은 정말 민감하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보통은 모든 고객에게 같은 가격을 제시하는 정찰제가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 좀 충격적인데요. 고객들이 왜 저 사람은 더 싸게 사요? 라고 항의하지는 않나요?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료는 유연한 가격 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해요. 뮤지컬 티켓을 생각해보면 쉬워요. 같은 공연이라도 직장인 할인, 생일 할인, 조기 예매 할인,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하지만 아무도 불공정하다고 생각 안 하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은 가격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아하, 이유만 명확하다면 그건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인 차이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넷플릭스처럼 기능에 따라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으로 나누는 굿, 베터, 베스트 모델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제품은 하드웨어라서 나누기 어려워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증기간이나 AS 정책 같은 서비스 옵션을 추가해서 가격을 나눌 수 있죠. 아, 서비스로요? 네, 10,000원짜리는 AS 없음, 15,000원짜리는 24시간 기술 지원 포함, 20,000원짜리는 2년 후 보상 판매 가능, 이런 식으로요. 오, 그렇게 고객에게 선택지를 주는 거군요. 마치 당신에게 맞는 옵션을 고르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럼 고객이 가장 싼 걸 고르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죠.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중간 옵션을 가장 많이 선택해요. 너무 싸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은. 이걸 타협 효과라고도 부르는데 핵심은 고객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메일로 제안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이메일은 읽히지도 않고 삭제되기 십상이잖아요. 답장 확률을 높이는 비결도 있을까요? 네, 무조건 OK를 받는 이메일 작성법 과정에 그 구조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4단계로 구성되는데요. 첫째, 인연, 커넥션. 왜 당신에게 이 메일을 보내는지 명확히 밝히는 거예요. 지난번 세미나에서 배웠습니다처럼요. 둘째, ASIS.
고객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는 거죠. 귀사의 최근 기사를 보니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셋자는 TOB, 우리 솔루션을 통해 얻게 될 긍정적인 미래, 즉 해결된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저희 솔루션을 도입하시면 해당 업무 시간을 50%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콜 투 액션. 상대방이 뭘 해야 할지 명확하게 요청하는 거죠. 아, 뭘 해야 할지. 네,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15분간 짧은 화상 미팅을 요청드립니다. 와 같이요. 정리해보면 1.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 상기시키고 2. 당신의 문제를 내가 안다고 보여주고 3.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한 뒤 4. 그러니 나와 잠깐만 이야기하자고 정확히 요청하는 거네요.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구조 같아요. 네, 이 구조만 잘 따라도 답장 확률이 눈에 띄게 올라갈 거예요. 결국 마지막 관문은 클로징, 즉 계약 성사일 텐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뭔가요? 흔히 영화에서 보면 마지막에 엄청나게 매달려서 계약을 따내잖아요. 의외로 자료에서는 결코 매달리지 말라라는 걸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꼽아요. 정말요? 매달리지 말라니요? 네, 클로징이 잘 안 된다는 건 사실 그 이전 단계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거든요. 고객의 진짜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우리 제안의 가치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은 무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매달려요. 그건 제가 본 모든 영업 관련 영화랑은 정반대인데요. 한 명의 고객에게 집착하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파이프라인 관리가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 눈앞에 A 고객만 있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 현황판에 있는 수많은 B, C, D 고객을 동시에 보는 거죠. A 고객에게 거절당하면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뵙겠습니다. 하고 미련 없이 B 고객에게 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아, 그래야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중에 다시 A 고객에게 쿨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 제가 알던 영업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정리하면 현대의 영업은 크게 세 가지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개인의 감각이 아니라 데이터와 시스템, 그리고 루틴으로 움직이고, 둘째, 하나의 방법에 올인하는 대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채널 전략을 사용하며, 셋째, 모두에게 똑같은 제안이 아니라 고객 상황에 맞춘 유연한 가격과 소통 방식을 채택한다는 점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자료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디지털 시대에는 마케팅과 영업의 경계가 거의 허물어지면서 사실상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영업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요. 아, 모든 구성원이요? 네. 내가 개발자든 디자이너든 상관없이 회사의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최전선에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정말 큰 울림을 주네요. 이 내용은 단순히 영업 잘하는 법이 아니라 내 일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해요. 당신의 직책과 상관없이 당신은 매일 직장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가치를 판매하고 있나요? 그리고 거기에 개인의 열정이나 매력 대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영업 시스템의 원칙을 적용해 본다면 어떤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